어머님, 사실 제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 문장부터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혜는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찬통에 이런 걸 넣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황혼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혜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낡은 아파트 14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70세가 된 정혜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 박영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그릇을 준비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정혜는 30년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어루만지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정혜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아들 성우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우의 아내 지연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지만 정혜는 왠지 모르게 지연에게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어머니인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정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한 번쯤은 찾아와서 안부라도 물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도 성우가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으며 성우가 말합니다. 엄마, 지연이가 만든 반찬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바쁘다며 금세 현관문을 나서버립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정혜는 늘 이런 상황이 서운했습니다. 성우가 올 때마다 급하게 반찬만 전해주고 가버리니까요. 며느리 지연은 한 번도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같은 여자끼리인데 한 번쯤은 얼굴 보러 와도 될 텐데.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혜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릇에 담습니다. 달걀말이, 연근조림, 미역 줄기볶음, 콩나물 무침, 어느 것 하나 모난데 없이 정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색깔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정혜는 젓가락을 들고 달걀말이를 한 젓가락 떠넣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쓸쓸합니다. 정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다른 집들은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정혜는 자신의 쓸쓸한 식탁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쁘게 차려진 반찬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혜는 연근조림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이 연근을 썰고 다듬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혹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만든 반찬 중 하나였을까요? 정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왜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요? 정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나 싶어 곰곰 생각해보지만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혜는 지연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혜는 결혼 초기 지연에게 여러 번 다가가려 했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자고 하고 요리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연은 늘 괜찮다고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정혜도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혜는 반찬을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금세 배가 부르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정혜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 정혜의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화해하며 진짜 모녀처럼 지내는데 자신과 지연은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정혜는 지연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연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자입니다. 며느리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혜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정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빈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성우가 와서 가져갔을 텐데 이번에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정혜는 반찬통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택배로 보내면 간단하겠지만 문득 며느리의 반찬 가게가 궁금해졌습니다.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에 반찬통들을 넣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반갑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지하철을 타고 지연의 반찬 가게가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성우에게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지연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통을 직접 드리려고요. 가게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진열장에는 각종 반찬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제법 많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정혜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해주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잠시 끊긴 틈에 지연이 정혜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정혜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강차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가게 하느라 힘들진 않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다시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정혜는 가게를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김치는 빨갛고 싱싱했고 나물들은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정혜는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1시간 정도 가게에 있으면서 정혜는 지연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손님들에게 늘 웃는 얼굴이었고
반찬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에게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이 이렇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었는데 손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지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반찬통들을 정리하며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해요. 평소에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정혜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연도 자신을 궁금해했다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성우한테만 듣다 보니 정확히 알기 어려웠거든. 정혜의 말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자신 앞에서 보여준 미소는 어색하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의 미소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반찬통을 정리하던 정혜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찬통 바닥에 얇게 접힌 작은 종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혹시 지연이 실수로 넣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넣은 걸까요? 정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작은 쪽지가 정혜와 지연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작은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하얀 종이가 4번 접혀 있었습니다.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혹시 지연의 사적인 메모거나 중요한 내용이라면 함부로 보면 안 될 텐데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반찬통 바닥에 이렇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다는 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지연이 일부러 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요?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의 단정한 글씨가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평소 지연의 조심스러운 성격처럼 작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 문장부터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혜는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찬통에 이런 걸 넣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역시 지연이 일부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겠네요. 정혜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 아픕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프다고요? 지연이 아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감기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일까요? 암이에요. 정혜는 쪽지를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암이라고요?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정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정혜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도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우가 걱정할까봐 무서워요. 정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 성우도 모르는 일이라니요. 지연이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혜는 자신이 지연에게 차가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다가오려 할 때마다 어색해하며 거리를 뒀던 자신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외로워 보이셔서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준 거였구나. 정혜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쪽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픈 몸을 숨기고 가족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연이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이 반찬을 만들어 보낼 때마다 보여준 세심함들을 떠올렸습니다. 간이 딱 맞게 된 반찬들, 예쁘게 포장된 용기들, 영양을 고려한 메뉴 구성.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정성이었는데 자신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습니다. 정혜는 쪽지를 다시 집어들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라는 문장은 정혜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혜는 지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쪽지를 본 것을 지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지연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글씨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며느리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연을 만나러 가겠다고요. 하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쪽지 봤다고 말하면 지연이 당황할 텐데요. 정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쪽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자고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 성우를 먼저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병에 대해 성우가 정말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혜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오후에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며느리가 만들어준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달걀말이, 연근조림, 미역 줄기볶음까지 모두 지연의 손길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차려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만들어준 반찬들이잖아. 정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식사를 하면서 정혜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성우야, 지연이는 요즘 어때? 뭐가요? 건강 말이야.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던데. 성우는 젓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지연이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면서. 정혜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정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를 멀리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오히려 지연이는 늘 어머니 걱정을 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까봐.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걱정했다고요? 정말이야? 네. 지연이가 반찬 만들 때마다 어머님이 드시기 편하게 간을 조금 덜하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자고 늘 말해요. 성호의 말을 들으며 정혜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멀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연을 멀리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갑자기 지연이 이야기를 하세요?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쪽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제 지연이 가게에 갔었어. 반찬통 돌려주려고. 어머니가 가게에요? 왜 갑자기? 그냥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정혜는 지연의 가게에서 본 모습들을 성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요.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하고. 성우의 말에 정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힘든 일상을 아픈 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거였군요. 성우야, 지연이 몸은 괜찮아?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요? 뭐가요? 성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지 않아? 아, 그야 가게 일이 바쁘니까요. 그래도 건강해요. 정혜는 성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연이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성우가 돌아간 후 정혜는 다시 한번 지연의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도 말 못했어요. 이 문장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지연의 가게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요. 하지만 쪽지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당황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그날 밤 정혜는 지연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아프다고 들었다고 하면 지연이 놀랄 테고 쪽지를 봤다고 하면 더욱 당황할 거예요. 정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정혜는 내일 지연에게 가져갈 선물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혜는 지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혜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요. 정혜는 꿈속에서도 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혜는 지연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걸어가면서 지연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어제와는 달리 지연의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응,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정혜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추차야. 몸에 좋다고 하더라. 지연은 잠시 보온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혜는 어제 앉았던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은 대추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작은 컵에 따라 정혜에게도 건넸습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정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에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아. 미안해.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며느리인데.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야. 정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인 것 같아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도 너를 좋아해.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나이 먹고도 참 서툴다. 지연은 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정혜는 지연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지 않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가게에서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더라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가게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혜는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준비가 되면 스스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정혜는 다른 방식으로 지연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니? 가게 일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정혜의 제안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럼. 나도 오랫동안 요리했으니까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어.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끔 조언 좀 구해도 될까요? 어떤 반찬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같은 것들이요. 정혜는 기뻤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물어봐. 엄마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그날 오후 정혜는 지연과 함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지연을 도와 반찬을 포장하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정혜는 지연이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더욱 대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지연이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잠시 인상을 찌푸리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허리를 살짝 짚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정혜의 간호사 경험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혜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자.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은 고마워하며 정혜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혜는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쪽지에 적힌 내용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언제쯤 지연이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정혜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마음을 완전히 열 때까지요. 그날 밤 정혜는 지연과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로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정혜는 평소처럼 지연의 가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하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 정혜는 이상해서 가게 문에 붙은 안내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픈 건 아닐까요? 정혜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연이요? 가게에 있을 텐데요. 왜요? 가게가 문 닫혀 있어. 성호도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가게 문 닫는다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성호는 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지금 가게로 가볼게요. 성호는 급하게 회사에서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혜도 함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0분 후 성호가 도착했습니다. 성호는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지연이 없었습니다. 다만 계산대 위에 지연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두고 갈 리가 없는데.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정혜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가게 뒤편 작은 휴게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호야,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혜는 즉시 간호사 경험을 살려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성호야, 빨리 구급차 불러. 정혜가 외쳤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혜는 지연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곧 병원 가면 나아질 거야. 정혜는 지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지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혜와 성호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혜는 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지연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정혜와 성호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시어머니세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정혜와 성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이 병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상당히 미뤘더군요. 의사의 말에 성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저 아픕니다. 암이에요.
지연이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를 미뤘을까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우는 멍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가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경우죠. 정혜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를 살릴 수 있나요? 성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요. 병실로 옮겨진 지연을 보러 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성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파했어? 정혜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우야, 울지 마. 지연이가 깨면 더 힘들어할 거야. 우리가 힘을 내야 해. 하지만 정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성우야? 지연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약했습니다. 지연아. 성우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은 성우와 정혜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정혜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무서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이제 정말로 자신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요. 지연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병원에서 지연을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죽을 끓여오고 지연이 먹기 쉽게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간호사 경험이 있던 정혜는 지연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당황으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제는 지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우는 정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가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성우야, 자책하지 마. 지연이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알기 어려웠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잘해주면 돼. 하지만 정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지연의 아픔을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의사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상태가 많이 약해져서 치료 과정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혜는 의사와 상담하며 지연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를 꼭 살려주세요. 정혜는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힘을 주셔야 해요. 정혜는 지연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도 간호사 일할 때 많은 환자들이 회복하는 걸 봤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지연은 정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우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어머님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 말을 들은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다니요. 정혜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만들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치료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와 탈모를 겪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지연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볼품없어 보이죠? 정혜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언제나 예쁘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야. 그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정혜는 지연을 위해 예쁜 모자와 스카프를 사왔습니다. 성호도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병실을 꽃으로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지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성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오빠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지연은 약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지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도 환자가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통에 넣은 쪽지 혹시 보셨어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먼저 쪽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그때 정말 놀랐어.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려고 했니?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정혜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는 거야. 어머님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엄마가 늦었지. 지연은 정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성우가 병실에 들어와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성우는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미안함을, 정혜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한 후회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혜와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의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이 현저히 느려졌고 전이된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이 퇴원하는 날 집에서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소화하기 쉬운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아, 이제 집이야. 성우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집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지연은 정혜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체력이 회복되면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근처 작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정혜는 매일 지연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연구하고 지연의 입맛에 맞게 요리했습니다. 이제는 정혜가 반찬통을 싸서 지연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당연한 거야.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니? 어느 날 지연이 정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네. 저도 어머님이 곁에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성우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엄마, 함께 살아요. 지연이도 돌봐주시고 엄마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결국 정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세 사람의 생활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든든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정혜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자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혜가 함께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모녀가 함께하는 반찬 가게면 더 특별하겠네.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게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혜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요리 노하우를 지연에게 전수했고, 지연은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정혜도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제 며느리 많이 아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정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감사의 마음이에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혜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선물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큰 선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또 다른 쪽지를 반찬통에 넣었습니다. 정혜가 집에 와서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같은 방식이었지만 이번 쪽지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엄마라 부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혜는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반찬통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미 내 딸이지, 지연아.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 만들어 볼까요?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아. 뭘 만들어 볼까? 성호는 아내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엄마, 딸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해와 거리감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모녀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의 식탁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쪽지 하나가 만들어낼 기적을 믿어보세요.